개 2마리가 50명의 경찰보다 뛰어났다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실화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죠.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아버지,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절규 같은 목소리에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살면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봤지만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의 그 절망감만큼은 아직도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어요. 10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 캐나다 토론토 외곽 우드브리지에서 9살 소년 이든 맥도널드가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고작 15분 거리. 그 짧은 길에서 한 아이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 4시가 되도록 이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든이 분명히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하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는 도보로 15분 거리였죠. 사라는 처음엔 친구 집에 들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돌려봐도 아무도 이든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오후 5시, 사라는 남편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마이클은 직장에서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함께 동네 곳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평소 이든이 좋아하던 공원, 편의점, 도서관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저녁 7시, 맥도널드 부부는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청 실종자 담당팀이 즉시 출동했고 초기 조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학교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이든의 그부들과 교사들을 상대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밤이 지나자 수색 범위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경찰 특수기동대와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해 총 50여 명의 수색팀이 구성됐죠. 드론 2대가 하늘에서 넓은 지역을 탐색했고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경찰견 3마리가 이든의 채취를 막고 추적을 시작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수색 범위는 반경 10km까지 넓어졌습니다. 숲속 오솔길, 하천 주변, 버려진 건물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요.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역 뉴스에서 이든의 실종 소식을 다뤘습니다. 사라와 마이클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절망감에 빠져갔습니다.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도 점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셋째 날 아침, 수색 작전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 수색구조팀이 추가로 투입됐고 최첨단 탐지 장비도 동원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든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그때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의료진으로서 지역 응급 상황에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어요. 하지만 저에겐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2마리의 진돗개.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상식을 뒤엎는 기적이었습니다. 50여 명의 경찰과 최첨단 장비, 심지어 헬기까지 동원했지만 찾지 못한 것을 2마리 개가 단 이틀 만에 해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중 1마리는 8살 노령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던 바로 그 개가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새벽,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수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 연구하고 있던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바로 의료 수색 협력 네트워크였어요. 이 시스템은 응급 상황에서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일반적인 의료진이 아닌 아주 특별한 팀을 요청했죠. 한국의 특수구조견 훈련소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곳에는 진돗개를 활용한 독특한 수색구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교수님, 저희 진돗개들은 다릅니다.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이 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기존의 수색견들은 인간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만 이 진돗개들은 자신만의 직감과 판단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틀 후, 인천공항에서 특별 수송기가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내에는 2마리의 진돗개가 타고 있었어요. 수컷 해뜨리와 암컷 모리. 해뜨리는 5살의 혈기왕성한 젊은 개였고 모리는 8살의 차분한 노령견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해뜨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모리는 조용하지만 예리한 시선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함께 온 한국인 조련사 김상훈 씨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아이들은 명령보다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인간이 모든 걸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믿고 맡겨주셔야 합니다. 토론토 경찰청에 도착했을 때 현지 경찰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미 사흘 동안 최고 수준의 경찰견들과 함께 수색을 벌였는데도 성과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에서 온 게라니 현지 환경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느냐는 시선이었죠. 밀러 교수, 정말 이 개들이 도움이 될까요? 우리 독일 셰퍼드들도 못 찾은 걸 말이에요. 존슨 경위의 회의적인 목소리에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진돗개들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현장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김상훈 씨는 이든의 옷가지와 신발을 진돗개들에게 맡겼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두 개는 냄새를 맡기보다는 한참 동안 그 물건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왜 냄새를 안 맡죠? 경찰관 하나가 속삭였어요. 김상훈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냄새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전체적인 상황과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려고 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정말로 10여 분이 지나고 나서야 해뜨리와 모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기존 수색견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반 수색견들은 코를 땅에 대고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진돗개들은 때로는 멈춰 서서 바람의 방향을 살피고,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관찰했어요. 마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방식을 믿어주십시오. 김상훈 씨의 조용한 목소리가 현장의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과연 이 특별한 두 마리의 진돗개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해뜨리와 모리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색 첫날 오전 8시, 우드브리지 지역의 아침 공기는 차갑고 습했습니다. 해뜨리와 모리가 처음으로 실종 현장에 투입되는 순간이었어요. 기존 경찰견 3마리가 이미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독일 셰퍼드 2마리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1마리였죠. 이들은 훈련받은 대로 즉시 코를 땅에 대고 체계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진돗개들의 행동은 정말 달랐습니다. 해뜨리는 출발점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갑자기 높은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마치 막루에 선 파수꾼처럼 사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리는 천천히 주변을 돌면서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확인하고 있었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시간 낭비 아닌가요? 존슨 경위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훈 씨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이 아이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10분이 더 지나자 경찰관들의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색견들은 이미 500m 이상 전진했는데 진돗개들은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밀러 교수, 정말 이대로 괜찮은 겁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저도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직감이 있었어요. 해뜨리와 모리의 눈빛에서 말이죠. 갑자기 해뜨리가 언덕에서 내려와 특정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색견들이 간 방향과는 정반대였어요. 모리도 조용히 해뜨리를 따라갔고요. 저쪽은 이미 어제 다 수색한 곳인데요? 한 경찰관이 의아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존슨 경위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김상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인간의 논리가 아닌 자신만의 감각으로 판단해요. 어제 수색했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진돗개들은 어제 수색팀이 지나간 바로 그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갑자기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큰 바위 주변을 빙빙 돌았죠. 뭐라는 거야? 저 개들? 젊은 경찰관이 투덜거렸습니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뜨리가 갑자기 명령을 무시하고 김상훈 씨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훈련된 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상훈 씨, 개를 제대로 통제해 주세요. 존슨 경위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김상훈 씨는 오히려 해뜨리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믿고 따라가야 해요. 이 아이가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해뜨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사이로 작은 개울을 건너서 경사진 바위 지대까지 사람들이 걷기 힘든 길을 거침없이 헤쳐나갔어요. 모리는 해뜨리보다 느렸지만 정확했습니다. 8살의 노련함으로 중요한 지점마다 멈춰 서서 꼼꼼히 확인했죠. 그러면서 가끔 해뜨리를 부르듯 짧게 짖어서 방향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저 노령견, 정말 대단하네요. 한 자원봉사자가 감탄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수색팀은 완전히 생소한 지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수색 범위에 포함됐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숲속이었어요. 그때 해뜨리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숲을 아래쪽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리도 조용히 다가와서 같은 곳을 주시했습니다. 뭔가 있나 보네요. 김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풀과 낙엽더미가 있을 뿐이었죠. 또 헛수고인가요? 존슨 경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해뜨리와 모리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어요. 특히 모리의 침착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노령견답게 성급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 뭔가를 찾았다는 확신이 있어 보였거든요. 과연 진돗개들이 느낀 그 뭔가는 정말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이튿날 새벽 5시, 수색팀은 다시 어제 해뜨리와 모리가 관심을 보였던 그 숲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지만 두 진돗개는 여전히 같은 곳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다니. 김상훈 씨도 놀라워했습니다. 해뜨리는 어제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어요. 숲을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간헐적으로 지저댔죠. 모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특정 지점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요. 존슨 경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제도 여기서 아무것도 못 찾았잖아요. 시간 낭비 같은데.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해뜨리의 짖는 소리가 어제와는 달랐거든요. 더 절박하고 간절한 느낌이었습니다. 상훈 씨, 이 아이들을 좀 더 가까이 보내볼 수 있을까요? 김상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진돗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해뜨리가 먼저 숲을 안쪽으로 들어갔고 모리가 신중하게 뒤를 따랐습니다. 갑자기 해뜨리가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땅을 향해 사납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모리도 같은 곳으로 다가가서 코를 바짝 땅에 댔죠. 뭔가 있어요. 김상훈 씨가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수색팀이 서둘러 그 지점으로 몰려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낙엽과 작은 돌멩이들만 있을 뿐이었죠.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존슨 경위가 물었어요. 해뜨리가 앞발로 특정 부분을 계속 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뭔가를 파내려는 것 같았어요. 모리도 옆에서 도와주던 낙엽들을 치우고 있었고요. 잠깐, 저기 좀 보세요. 한 자원봉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자세히 보니 낙엽 사이로 뭔가 인공적인 것이 살짝 보였어요. 색깔이 주변과 확연히 달랐거든요. 조심스럽게 파보죠. 존슨 경위가 장갑을 끼고 낙엽을 한 장씩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신발끈이에요. 작은 파란색 신발끈 한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길이는 고작 10cm 정도였지만 분명히 아이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든이 실종 당일 신고했던 운동화 끈과 같은 색깔이에요. 한 경찰관이 확인했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작은 신발끈을 바라봤습니다. 사흘 동안 찾아 헤맸던 첫 번째 단서였거든요. 해뜨리와 모리는 더욱 흥분한 상태가 됐어요. 특히 해뜨리는 신발끈을 발견한 지점 주변을 계속 맴돌며 더 많은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 주변을 더 자세히 수색해보죠. 존슨 경위의 목소리에도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김상훈 씨는 두 진돗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계속 같은 지역에 머물려 했어요. 마치 더 중요한 뭔가가 근처에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훈 씨, 이 아이들이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보통은 냄새의 흔적을 따라 계속 이동하는데 이렇게 한 곳에 집착하는 건 처음 봅니다. 모리가 갑자기 신발끈이 발견된 곳에서 약 30m 떨어진 바위 근처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바위 틈 사이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도 뭔가 있나 봐요. 수색팀이 모리를 따라 이동했을 때 정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큰 바위들 사이에 작은 동굴 같은 공간이 있었거든요. 입구는 수풀에 가려져서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어요.
해뜨리도 모리를 따라와서는 그 동굴 입구에서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행동이 확신에 찼어요. 혹시 이든이 저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이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싹트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굴 안은 어둡고 깊어서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정말로 이든이 그 안에 있을까요? 제5장 극적인 구조. 동굴 입구에서 해뜨리와 모리의 짖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두 진돗개의 온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안에 정말로 이든이 있다는 걸 온몸으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가져오세요. 존슨 경위가 소리쳤어요. 강력한 LED 라이트가 동굴 안을 비추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깊이는 약 4m, 폭은 1.5m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장 안쪽에 이든, 작은 몸집이 웅크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습니다. 의료진 즉시 투입. 저는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동굴 입구가 너무 좁아서 성인이 들어가기 힘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든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전에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줄에 매달아서 보내봅시다. 응급처치팀이 신속하게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이든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리가 갑자기 동굴 입구로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모리가 뭘 하려는 거죠? 김상훈 씨도 당황했습니다. 모리는 동굴 입구에서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8살 노령견의 몸짓은 조심스러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위험해요. 혹시 동굴이 무너질지도. 한 경찰관이 말했지만 모리는 이미 반쯤 들어가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리가 이든 곁에 도착하자 살짝 코로 아이의 얼굴을 건드렸어요. 그러자 이든이 미약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이든의 첫 마디였어요. 모리는 자신의 체온으로 이든을 감싸듯 옆에 누워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추위에 떨었을 아이에게는 생명줄 같은 온기였죠. 체온이 32도까지 떨어졌어요. 심각한 저체온증입니다. 의료진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모리 덕분에 이든의 의식이 돌아왔고 구조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어요. 아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이든아, 천천히 나와. 괜찮아. 구조대원들의 목소리에 이든이 조금씩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리도 함께 나오면서 계속 아이의 곁을 지켰어요. 동굴 밖으로 나온 이든을 본 순간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살아있었거든요. 병원으로 즉시 이송. 앰뷸런스가 도착하기까지 10분. 그 시간 동안 해뜨리와 모리는 이든의 양쪽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아이를 지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개들이 사람보다 먼저 아이의 상태를 파악했네요. 의료진도 감탄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든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저씨, 개들이 저를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이는 모리가 밤새 자신을 감싸주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무서움 속에서도 따뜻한 털과 부드러운 숨소리가 곁에 있었다고 했어요. 수색 시작 51시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구조였습니다. 토론토 종합병원에 도착한 이든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경미한 탈수와 저체온증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하루만 더 늦었다면. 담당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해뜨리와 모리가 김상훈 씨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진돗개의 눈빛에는 만족감과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토론토 지역 뉴스는 이 감동적인 구조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두 마리 진돗개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구조 작업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든 구조 사건이 마무리된 후 캐나다 경찰청에서는 공식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이 어떻게 최첨단 장비와 훈련받은 경찰견들보다 빠르게 아이를 찾을 수 있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였어요. 조사 결과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수색견보다 27% 빠른 반응률을 보였습니다. 수석 조사관 마틴 브라운의 발표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일반 수색견들은 인간의 명령에 따라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만
진돗개들은 자신들만의 직감과 판단력을 발휘했던 거예요. 해뜨리와 모리는 단순히 냄새만 추적한 게 아니었어요. 김상훈 씨가 설명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지형의 특성, 심지어 아이의 심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거죠. 저도 의사로서 이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인간이 놓치는 미세한 신호들을 동물이 포착할 수 있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거든요. 교수님, 정말 신기한 건 모리의 행동이었어요. 간병사 출신 자원봉사자 메리 존슨이 말했습니다. 동굴에서 이든이를 발견했을 때 모리가 보여준 간병 본능은 인간 간병사 못지않았어요. 실제로 모리는 이든의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역할까지 했었어요. 의료진들도 이런 행동은 본능을 넘어선 지능적 판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통제와 명령에만 의존해왔어요. 존슨 경위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신뢰와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캐나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색구조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어요. 동물의 본능과 직감을 더 존중하고 인간의 판단만으로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이죠. 지시보다는 신뢰, 통제보다는 관찰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브라운 조사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든의 부모인 사라와 마이클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모든 걸 인간이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존재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수색구조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토론토 대학교에서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인간-동물 협력 의료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뛰어난 감각 능력을 의료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어요. 당뇨병 환자의 혈당 변화를 감지하는 개, 간질 발작을 미리 예측하는 개들이 이미 있잖아요. 제가 연구팀에게 설명했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종합적 판단 능력을 의료 현장에 접목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해뜨리와 모리 자신들의 변화였습니다. 구조 작업 이후 두 진돗개는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모리는 자신의 나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8살이라는 나이가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의 증거가 되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김상훈 씨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쌓일수록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방송국 CBC에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는데 시청률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어요. 사람들이 단순한 구조 이야기가 아닌 더 깊은 메시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후각이나 청각의 우수성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잃어가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 직감, 신뢰, 인내, 협력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노령 수색견들을 다시 현역으로 복귀시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모리 덕분에 우리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온타리오주 수색구조대 대장 로버트 윌슨이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은퇴시켰던 개들 중에 아직도 충분히 능력 있는 녀석들이 많더군요. 8살 모리가 보여준 침착함과 정확한 판단력이 전국적인 인식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어요. 젊은 개들의 체력과 노령견의 경험이 결합될 때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토론토에서 1000km 떨어진 밴쿠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맥스도 7살인데 모리 이야기를 듣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어요. 밴쿠버 소방서 구조대원 톰 리가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신중하고 정확해졌거든요. 이런 변화는 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곳곳에서 은퇴한 베테랑 구조대원들이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풍부한 경험이 젊은 대원들에게는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65살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퇴직한 베테랑 구조대원 프랭크 밀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리를 보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욱 감동적인 건 이든 가족의 변화였어요. 사라와 마이클은 모리와 해뜨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특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령견들을 위한 보호소 운영이었어요. 모리가 우리 아들을 구해준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사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버려지는 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모리의 집이라고 이름 붙인 이 보호소에는 일주일 만에 15마리의 노령견이 입소했어요. 대부분 7살 이상으로 원래 주인들이 나이를 이유로 포기한 개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보호소를 방문한 김상훈 씨가 감탄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봤을 뿐이죠. 실제로 보호소의 노령견들은 놀라운 재능을 보여줬어요. 8살 골든 리트리버 럭키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변화를 정확히 감지했고 9살 비글 벨라는 간질 환자의 발작을 미리 예측하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섬세해지는 것 같아요. 보호소 수의사 제니퍼 브라운이 설명했습니다. 젊었을 때의 성급함이 사라지고 더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죠. 이런 변화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토론토 시니어 센터에서는 모리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75살에 다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참가자 중 한 분인 조지 톰슨 할아버지가 감격해했습니다. 모리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됐어요. 진돗개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나이와 경험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주목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편견으로 바라봤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김상훈 씨가 한국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품종이나 나이보다 중요한 건 그 존재 자체의 가치죠. 모리와 해뜨리는 이제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개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진짜 유산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다른 품종이라고,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것이 모리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그날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온 2마리 진돗개가 보여준 기적은 단순한 구조 미담을 넘어선 깊은 교훈을 남겼거든요. 해뜨리와 모리는 이제 토론토에서 영구히 거주하게 됐어요. 캐나다 정부에서 특별 시민권을 부여했고 토론토 대학교 의료센터의 공식 치료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리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줬어요. 9살이 된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며 젊은 수습 치료견들을 가르치는 선배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김상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리를 보면 우리 인간도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든이는 이제 10살이 됐어요. 그 아이는 종종 병원에 와서 모리와 해뜨리를 만나곤 합니다.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됐거든요. 모리 아줌마, 해뜨리 아저씨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든이가 순수한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병원 직원들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인간의 논리와 시스템으로 해결하려 했죠. 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존재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지시보다는 신뢰, 통제보다는 관찰, 경쟁보다는 협업. 이것이 진돗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가치들입니다. 특히 저 같은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의미 깊은 교훈이었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지혜로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모리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8살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나이이기 때문에 더욱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해낸 것처럼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감동적인 실화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을 통해 더 많은 감동 실화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남들과 다르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조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진돗개 모리처럼 우리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니까요. 삶의 문제 앞에서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마세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서로를 파트너로 존중하며 함께 걸어간다면 해결책은 의외의 방향에서 찾아올 거예요. 그날 토론토 숲속에서 모리와 해뜨리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의 기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누군가의 모리이자 해뜨리가 될 수 있어요. 나이도, 조건도,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신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도 모리와 해뜨리 같은 기적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라는 걸 말입니다.